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 목포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어떤 행사가 마련된 걸까요? 올해로 13회를 맞는 목포 인권영화제인데 슬로건이 인권 공동체의 꿈이라는 것이죠. 여성, 어린이, 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상대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아닌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하는데 이제 우리 목포 인권영화제 어떤 가치 핵심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 학생의 인권부터 노동자의 인권까지 여러 인권 연대가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인권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 인권이 있을 것 같고, 요즘 성소수자들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청소년 인권 문제, 장애인의 인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부스인데요. 학교 가서 애들하고 수다 떨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하는 거, 그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그렇게 못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학교 생활하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못 해봤던 학교 생활도 하시고요. 중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3학년 분이신데 그분은 연세가 83세세요. 그런데 강진에서 전동차를 타고 강진 터미널로 왔다가 그 강진에서 다시 목포 터미널로 와서 목포 터미널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 엄마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이 다 가족을 위하고 또 이 사회를 이루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옆 장애인 부모연대 부스를 찾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장애인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비장애인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고 움직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뛰어가면서 본인들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어머 깜짝이야 한다든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시선을 보냈었을 때에 그때 참 불편하거든요. 아직도 멀었나? 더 열심히 우리 부모연대가 이야기를 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와 가족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연대. 그 외에도 여러 인권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인권 문제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일 때는 학생 인권이라든지 노동자로 또 살아갈 때는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항상 그 문제는 저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처지가 되게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처지를 당하는 이유가 저 사람의 문제인가를 또 돌이켜봤을 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권의 문제가 되게 그냥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갖게 되는 항상 늘 가까이 가지고 가야 되는 이야기,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아요. 다른 한쪽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길에 늘어진 폐비늘도 보이고요. 이건 언뜻 보기엔 잘 차려진 김밥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재료가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데 저희는 이제 좀 지구에 덜 해로운 농사를 고민하면서 비닐 멀칭이나 농약 같은 사용 없이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밭 흙 안에서 비닐 조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도대체 우리는 쓰지 않는 건데 왜 그럼에도 흙에서 나올까? 하면서 그제서야 농촌을 둘러보게 됐고 농촌에 정말 많은 쓰레기들을 확인하게 돼서 그 압도적인 쓰레기에 지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쳐가던 찰나에 좀 재미나게 나부터도 지치지 않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도 외면받지 않게끔 뭔가 보여줄 순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옷으로도 입어보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인데 하면서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에 더 사명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나부터 내가 먹는 것서부터 어디에서 오고 어떤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쓰레기들의 존재를 알고 나의 일상을 좀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도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시공간 옆에서는 영화 상영이 한창인데요.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만 15편.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들로 꾸며졌다는데요.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 부당하게 갇히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거나 또 이태원, 세월호 이런 부분들을 늘 주목하면서 함께 가는 인간 사회 공동체를 회복해보자 그런 선정 기준을 갖고 해마다 선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권 영화제가 열리는 이런 기회에 상영된 상영작들을 여러 우리 목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응원들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들도 인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데요. 목포에 독립영화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영화를 종종 보러 가고 있어요. 오늘 본 영화가 학생들이 실습 이후에 취업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지만 또 참고 이겨내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제 의견을 내면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구조를 막 바꾸지 않으면. 바로 조선업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2022년에 거제에 있는 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임금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업을 벌이게 돼요. 이제 한 노동자가 본인이 용접공이었는데 스스로 자기 몸을 그 철창 안에 가두고 용접을 하고 이 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에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파업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그 51일간의 파업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영화에 다 담지 못했던 뒷이야기와 에피소드를 관객들과 나누는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정말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도저히 사무에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거지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루 먹고 무심코 지나쳤던 인권 문제들. 이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영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목포에도 이제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배를 만드는 일과 그와 연관된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족까지 하면 목포라는 도시와 조선업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서의 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들과 대화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3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 웃을 수 있었다. 사건의 경각심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는데요.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세요. 여기 누구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간 또한 우리가 이거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호루라기를 다 같이 불면 좋겠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담은 폐막작이 상영됐는데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갔다 올게 하고 가더라고요. 잘 갔다 와. 그러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작은 관심과 변화를 꿈꾸고 있답니다. 저희가 점점 색깔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염한 색깔이 4.16 노란색, 10월 29일 보라색 이런 색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염한 색깔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 팔찌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슬픈 색깔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퍼포먼스도 같이 이렇게 변형을 했거든요. 저희라도 조그만 퍼포먼스라도 유가족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달래줄까 해서 그 영화를 선정했고 이제는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봅니다. 인권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야기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보호되는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기고 영화를 보고 다양한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자기한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세상도 좀 생각하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권 영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신다면 이 지역사회가 매우 따뜻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존중받을 권리, 인권. 그런데 당연하고 평범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변화가 시작되고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